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도출자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새 사장 임용 절차를 진행 중인 충북개발공사가 첫 청문회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청북도와 도의회는 우선 도출자 출연기관 4곳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청문회 대상 기관장은 충북연구원장, 충북개발공사 사장,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청주의료원장입니다. 첫 대상은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4일 계용준 사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신임 사장 임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와 도의회는 이달 중 충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로부터 서류 등을 제출받은 뒤 다음 달 초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도의회라고 하는 도민의 대표기관을 통해서 한 번 더 검증을 하고 그러면서 인사의 투명성들, 책임성들이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임기가 만료되는 올해 말에서 3년 뒤 열릴 예정입니다. 청문회는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으로 나눠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부작용을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번을 계기로 13개 전체 기관으로 청문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도는 평가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은 오늘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은행엔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관련 검색어가 하루 종일 인터넷 검색 순위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은퇴 뒤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모 씨가 개점 시간에 맞춰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 씨는 주택담보대출로 매달 25만 원가량을 지출하고 있는데 최저 연 1%대 고정금리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 아파트 이외에 다른 거 또 구하신 건 없으세요? 대출 잔액이 1억 5천만 원인 20년 만기 대출을 연 3%의 변동금리로 이용하다 연 2%의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1년에 90만 원가량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은행 개점 시간부터 기존 대출과 저울질하려는 문의가 이어졌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도 수천 명의 접속자가 동시에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몇만 원이라도 상당한 그런 혜택이 되는 거죠.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신청 기준은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 등으로 웬만한 아파트값이 8억 원 중반대를 넘어선 서울보다 충북 등 비수도권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소득은 이제 8,5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수도권보다는 지방 쪽에 수요가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심 전환 대출은 오는 29일까지 대출받은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자격 여부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9.13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충북은 주택 수요가 크게 감소했는데 그나마도 새 집으로 쏠리면서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실거래 신고된 4건의 평균 매매 가격은 2억 9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000만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하락폭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9.13 대책 1년 새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 가격이 0.44% 떨어질 때 충북은 3.54%나 하락했습니다. 아파트만 따로 떼어내보면 전국적으로 1.99% 내릴 때 충북은 무려 7.27%나 폭락했습니다. 거래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서 올 7월까지 충북 지역 주택 매매 건수는 17,300여 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6%나 감소했습니다. 주택 수요가 크게 줄었고 그나마도 새집 쏠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가 매물이 많이 출현함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신규 아파트와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가격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몰린 일부 아파트 분양권에는 수천만 원의 웃돈이 형성돼 있습니다. 청주 미분양 아파트도 8월 말 기준 1,600여 세대로 한 달 만에 9% 감소했습니다. 한 집에서 한 15년 살다 보니까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다녀봤어요. 그때 전부 다 15년, 한 17년 이렇게 돼갖고 분양 받으러 오게 된 거예요. 줄어든 주택 수요가 신규 물량에 흡수되고 기존 매물은 좀처럼 소진되지 않고 있어 주택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충북 지역 수출이 석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청주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지역 수출은 18억 4,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9.6%나 줄었고 정밀기기, 일반 기계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청주시가 난개발되고 있는 수암골 일대에 체계적인 개발 방안을 찾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신규 사업으로 수암골의 주거 환경 개선과 관광 명소화를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내년 초 관련 용역을 발주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달을 맞은 가운데 도내에서 첫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진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폭언과 욕설에 도망치듯 직장을 빠져나온 50대 여성입니다. 최저 임금 수준이었지만 수십만 원의 회식비를 강요받았고 거부하자 망신 주기 등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갈등이 악화되면서 가족까지 비하하는 폭언에는 자살 충동마저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들을 수 없는 악담을 갖다가 차에 갈려 죽어라, 네 자식들 뭐 손자 새끼도 그렇게 해라. 인권단체들이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피해자만 20여 명. 상납과 강매, 차별 등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했다고 주장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유일한 직접 증거일 때가 많다. 그러나 회사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무시하였으며 직장갑질 119 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하루 100여 건으로 법 시행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충북에서 고소장이 처음으로 접수됨에 따라 특별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힌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배정이 돼서 고소사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회사를 겨냥한 자발적 퇴사자들의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네, 요즘 휴대전화 대리점들마다 최신 5G 스마트폰으로 바꾸면 기계값, 요금 깎아준다는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동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붙으면서 전국적으로 5G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정작 기지국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휴대폰 대리점마다 5G 가입 고객에게 파격적 할인을 약속하는 광고가 붙었습니다. 이동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5G 가입자도 빠르게 늘어 올해 5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지국 수가 여전히 부족해 5G 가입자가 기존 LTE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G가 잡히면 5G 쓰고 LTE 그냥 잡히면 LTE 쓰고 지금은 LTE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불만은 특히 지방에서 두드러집니다. 현재 전국 5G 기지국은 8만여 개인데 55%가량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반면 충북과 충남, 전남 등은 2,000개에도 못 미치다 보니 지방 가입자는 수도권 이용자에 비해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쓸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수도권 말고도 지방도 좀 기지국을 늘린다거나 이런 게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5G 단말기 평균 가격은 140만 원대, 한 달 최대 요금은 13만 원에 이릅니다.
똑같은 비용을 내고도 같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 가입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청주에서는 이맘때면 한가위처럼 넉넉한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바로 청원 생명축제입니다. 오는 27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가볼 만한 축제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청원생명축제 개최를 위해 조성된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의 생명농업관입니다. 여느 자치단체 축제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온실이지만 품격이 다릅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4년째 사시사철 관리되면서 식물들의 성장세를 해마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청주 지역의 대표 농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근본적인 DNA를 빼고는 올해 청원생명축제는 한마디로 환골탈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른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일단 국밥 위주에서 벗어나 푸드트럭, 도시락 등 먹거리에도 젊은 층의 식성을 감안한 변화를 줬습니다. 길거리 퍼레이드, 생로병사 주제간 등 볼거리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관람 편의를 위해 동선을 대폭 바꿨고 1000대 규모의 주차장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해서 지루한 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킬러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시집가는 날을 주제로 해서 길거리 공연과 또 인간의 삶과 음식과 관련된 통과 의례를 주제로 한 주제 전시관을 11년째를 이어오면서 규모와 내용에서 청주 지역 대표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진천군의회가 2년째 군의원들의 해외 연수비를 자진 삭감했습니다. 군의회는 지난 9일 열린 279회 임시회에서 군정 현안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해외 연수를 자제한다는 취지로 해외 연수비 2,45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진천군의회는 지난해 9월 정례회에서도 해외 연수비 2,100만 원을 자진 삭감했습니다. 13회 보은 전국민속 솥싸움대회가 대추축제 기간인 다음 달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보은읍 보청천 둔치 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1억 2천만 원의 상금이 걸린 솥싸움대회에는 백두와 한강, 태백 세 체급에서 전국의 싸움소 160여 마리가 토너먼트로 우승을 가립니다. 솥싸움대회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중부권에서는 보은군에서 유일하게 개최되는 등 전국 11개 지자체에서만 열리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추석 명절 특별 치안 활동을 벌인 결과 지난 추석 연휴보다 교통사고가 30%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정체 구간과 혼잡 지역에 교통경찰과 의경 등 300여 명을 배치하고 얌체운전 집중단속 등을 벌였습니다. 또 연휴 기간 절도와 폭력 등 5대 범죄도 전년 대비 1건 감소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매달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과태료 부과 건수가 첫 달 428건에서 5월 2,267건, 6월 2,587건, 7월 2,59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지난달부터 소화전압 주차는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2배인 8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충북 치매 중풍 극복 실버 합창제가 오후 2시 청주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옥천에서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 안전교육이 오후 1시 30분 관성회관에서 있습니다. 증평에서는 안전체험의 날 행사가 오전 10시 보강천 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막다가 저녁에 구름 많아지겠고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8도, 충주 27도 등 26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거나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